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도 이걸 하고 또 이걸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특파원이 된 느낌. 항상 어떤 해외를 다니는 사람이 된 느낌이 있고, 항상 그때마다 이번에 자유시간 날 때 녹음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언제나 사실 이번에는 제가 과음을 해서라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출장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놀고 먹고 할 시간은 별로 없었고요. 일단 저는 로스앤젤레스를 재작년에 와서, 제 기억에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2년 전에 왔을 때는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한번 녹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뉴욕 가면 뉴욕에서 녹음하고, LA 갔을 때는 한번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녹음을 했고, 얼마 전에는 또 나리타 공항에서 녹음을 하고 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랑 웬만한 촬영이나 출장, 그리고 덕질, 온갖 출국을 함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좀 이런 헐리우드 거리나 이런 데서 느낌을 보여줘도 너무 재밌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나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만났던 친구 있잖아요. 올리비아라는 친구 만나고, 일본에 있을 때, 유학했을 때 친구들 만났다고 했는데, 그 같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유시간이 이제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왜냐면 그 친구가 제가 LA 온다고 하니까 올 때마다 우리 집에 놀러와 이렇게 얘기해서 저번에도 놀러 갔고 이번에도 지금 놀러 갔는데, 솔직히 너무 멀어요.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네 동네에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차로 거의 70-80km 정도고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야 했어가지고, 일단 로스앤젤레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래도 오라 그러고, 그리고 또 거기도 친구네 아내분이랑 가족들, 애기들 다 이제 알고, 그래서 너무 가고 싶고 하다 보니까 굳이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지금 쇼핑하러 한 군데도 지금 못 가는데 거기를 굳이 가가지고 놀겠다고 가서 이제 얘기하고 놀고 그러다가, 저 멀리 있는 굉장히 먼 데에 사는 친구인데, 거기에서 좀 후사스럽게 또 우버를 타고 공항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무사히 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년 만에 다시 가는 거였고, 저번에 갈 때는 겨울에 갔었는데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처음에 한국에서 올 때는 너무 더우니까, 심지어 한국 지금도 너무 덥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지? 기내는 좀 추운데 해서, 기내가 춥기도 하고 약간 쌀쌀하기도 하다고 하니까 하면서 되게 얇은 그런 체크무늬 셔츠 하나 들고 와서 비행기를 탔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거 그냥 입고 걸치고 다니면 되겠다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을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기내에서 뭘 볼까 하다가 2작품을 봤는데, 하나는 미키17을 봤고요. 미키17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평을 제가 원하지 않아도 피드에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많이 읽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미키17이 그런 내용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잔인하고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좀 약간 봉준호의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가지고, 미키17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무서운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저는 이제 한 번 뭐를 보면은 그거를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제발 해피엔딩이어라 이러면서 끝까지 봤었고, 그래서 미키17은 저는 너무너무 상상력이 넘치고 재미있는 영화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잔인한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엄청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다. 그런 느낌으로 봤고, 그리고 또 하나 본 거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듣는 다른 팟캐스트에서 요거를 엄청 추천했어요. 이 영화 너무 좋다고. 여성분 2분이 하는 팟캐스트인데,
이게 너무 재밌다고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때 들은 팟캐스트는 오하다 케이코와 아다치 마리코의 모찌요리 라디오라는 그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아다치 마리코라는 분이 제 책이 일본에서 나올 때 추천사를 써주셨고 제가 일본에서 북토크를 할 때도 진행을 해주셨었거든요. 처음에는 북토크 하는 진행자분이시기도 하고 추천사를 써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공부하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쭉 듣고 있는 팟캐스트고요. 거기서 이 영화를 너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룸 넥스트 도어입니다. 저는 또다시 또 여기서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되게 마음에 들었다 보니까 더더욱 화가 나는 거지. 룸 넥스트 도어를 왜 번역을 안 하지요? 옆방에 있는 사람, 옆방이라는 얘기인데 옆방이라고만 간단히 해도 되는데 정말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은 너무 영어 번역을 안 한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뭔 넥스트 도어였는데 뭐지? 하다가 또 보이 넥스트 도어를 아이돌을 생각하다 그랬는지 헷갈렸는데 룸 넥스트 도어고요. 여기 나오는 그 두 주인공이 이제 틸다 스윈튼 그리고 줄리엣 무어가 나옵니다. 틸다 스윈튼은 투병하고 있는 몸이 좀 안 좋은 어떤 여성으로 나오고 그리고 줄리엣 무어는 책을 쓰는 작가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이제 영화고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화인데 먼저 틸다 스윈튼이 극 중에 있는 이름은 따로 있는데 어차피 헷갈리니까 그냥 틸다 스윈튼이라고 얘기할게요. 틸다 스윈튼이 연기하는 이 역할이 계속해서 투병을 하게 돼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처음에는 뭐 일반적인 것도 치료를 받아봤다가 여러 가지 실험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을 때쯤에 예전에 친하게 지냈었던 이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이제 줄리엣 무어인 설정입니다. 틸다 스윈튼이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다라는 얘기를 친구한테 이제 전해 듣고 줄리엣 무어가 틸다 스윈튼이 있는 그 병동 같은 곳을 요양원 같은 데를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밖에서 막 놀면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너 몸 되게 안 좋았구나 몰랐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가 계속 전개가 되는 건데 그러다가 틸다 스윈튼이 어떤 결심을 하게 돼요. 나는 여러 가지 용법도 시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쉽지 않아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하다가 화학적인 용법이든 뭐든 시도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메스껍기도 하고 몸도 안 좋고 이런 과정을 그래도 결과가 나을 수도 있다. 나름대로 이게 되게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말을 들어서 시도를 해본 건데 근데 아무것도 먹히지 않고 결국 그걸로 자기가 뭐 더 생명이 연장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 어떤 결심이 서가지고 줄리엣 무어한테 이게 제목이 룸 넥스트 도어잖아요. 내가 그냥 좀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데 그때 너가 옆방에 있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떤 너를 눈에 보이는 듯이 곁에 두고 싶진 않은데 내 옆방에 나를 생각하는 나랑 친한 누군가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주변 친구들한테도 훨씬 더 가까운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매일매일 만나던 친구도 있을 거고 뭐 가족도 있을 거고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애매하게 친한 너무 오랜만에 만난 옛날 친구인 줄리엣 무어한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인데 거기서 좀 시적인 이거는 정말 너무 명대사다 싶은 대사들도 되게 많았고 요즘에 뭐 비욘세에서도 되게 자주 얘기하게 되지만 어떤 나이를 든다는 거 그리고 전형적인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방식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하는 생각 병, 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던 와중에 보게 되니까 저는 되게 좋아서 이거 왜 그렇게 추천을 하셨는지 알겠다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이거는 조금 더 뭐 나이 드신 분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물론 거기에서 틸다 스윈튼이 하려고 하는 시도는 자기가 어떤 방법을 써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방법을 찾는 것은 누구에게도 권장할 수 없으나, 근데 어쨌든 그걸 어떻게 시도하고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과정에 하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픈 당사자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서 저는 진짜 되게 인상 깊게 본 영화였던 것 같고요. 항상 혼자 혼방할 때 콘텐츠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할 게 없어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던 차에 너무 그냥 영화를 되게 잘 보고 기내 엔터테인먼트에 있길래 선택을 했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발견하게 돼서 어쨌든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LA에 들어오다가 여러분 진짜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입국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얘기는 들었어요. 너무 입국 심사가 빡세졌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사가 훨씬 더 빡세졌고, 그리고 동양인 여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엄마 아빠한테 지금 착륙했다라고 카톡을 보내고 나중에 완전히 나온 시점을 비교해 보니까 착륙 후에 그 바깥에 게이트로 나올 때까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진짜로 2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로 2시간이 걸려가지고 나왔는데 다행히 뭐 저는 그렇게 길게 뭘 많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시야에 보이는 모든 다른 그 입국심사원들이 정말 심하게 뭘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걸 생각을 딱 하고 보니까 저 사람은 동양인이라서 저렇게 뭘 많이 물어보나? 저 사람은 라틴계라서 저렇게 많이 물어보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 그때 이제 새삼 느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화이트 코카시안 상백인이라는 사람은 막상 얼마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시민권자가 아닌 줄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시민권자 줄을 보더라도 미국은 정말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백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수는 사실 이게 정말 수가 소수에서 소수인 것도 있지만 약자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이번에 그 입국심사 줄을 보면서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고, 뭘 저렇게까지 하지 싶을 정도로 막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한테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질문을 많이 하고 뭐 형제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질문을 하고 그런다는 거를 새삼 또 많이 느꼈고, 근데 이 입국심사를 나가기 전에 줄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계속해서 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누가 저한테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이거는 비욘세 그분도 사연을 보내줄 수도 있지만 제가 먼저 여쭤봐서 그분이 동의하시면 이제 이 내용은 방송할게요. 예전에 제가 만추님이랑 한번 방송할 때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제가 구조에서 인보했던 하리 입양 신청을 세 국가에서 했는데 하나는 한국, 하나는 캐나다, 하나는 미국에서 주셨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입양 신청 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하리를 입양하고 싶고 너무너무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그 미쳐 날뛰는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미국에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어쨌든 시민권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주를 갑자기 고려하게 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뭐 7, 8월 정도나 돼야지 나겠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하리가 입양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도 후보로 생각해달라라고 보내시면서 저한테 사실 이거는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으면 입양 신청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입양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사실은 맞지만 제가 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입양 신청이 너무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용기가 되고 싶었다. 하리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하리를 가족으로 지금 너무 맞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위로가 되시지 않겠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때 신청서를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온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나가면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히 DM 같은 게 오고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고 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자기 얼굴 사진을 많이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분인지 막 이런 거는 제가 막 엄청나게 파보지 않는 이상해야 그냥 피드나 이런 데 봤을 때는 본인 사진이 많이 있지 않은 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 하시더니 저 하리 입양 신청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군지 단번에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하리는 입양 신청이 3건밖에 없었고 한 군데는 거기로 입양을 갔고 한 군데는 영상통화로 저희가 면접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딱 한 군데는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입국 심사주 길어가지고 진짜 빡쳐 있는 와중에 갑자기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막 어떻게 저 어떻게 보셨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꼬불꼬불 보다 혼사님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쓱 지나가다가 마주쳤으면은 아니네 할 수 있는데 그 뭔지 아시죠? 저희가 항상 입국 심사할 때 이렇게 그 지그재그 해가지고 꼬불꼬불 서잖아요. 그러면은 봤던 사람이랑 계속 하이파이브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처럼 막 2시간씩 입국 심사 줄이 길어지면 민망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랑 나랑 친구도 아닌데 자꾸 이제 눈이 마주치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내가 저 사람이랑 눈 인사라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한번 쓱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저 사람 혼세님 맞나 봐 라고 했을 것 같고 제가 말을 진짜 많이 하니까 아마 목소리를 듣고도 맞네 라고 확신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하고 막 있는데 이제 옆에 계시던 일행분께서 얘기하고 있어 나 먼저 이렇게 줄 따라가고 있을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길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잠깐 막 이렇게 신나서 얘기하다가 저도 이제 상대방 분이 일행이 있으시고 이제 이분도 제가 출장 왔다고 하니까 같이 비행기 타시는 분이 어쨌든 일로 만난 분이시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고 나중에 서로 막 DM 주고받고 이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은 몇 명 알지? 특히 로스앤젤레스 쪽에 있는 아는 한국 사람은 한 명인가 2명밖에 없고 이분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시지 않는데 그냥 비행기를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막 마땅한 시간에 맞는 게 없어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환승을 하시게 된 케이스였었던 거라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너무 막 운명이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하리 입양을 보내면서 정말 강아지 한 마리가 이어주는 인연이 진짜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른 분들은 그래도 줌으로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입양 간 집도 하리 근황을 알려주면서 서로 연락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다른 한 분이랑은 계속 그렇게 연락할 일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리 입양이 결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자초지종도 설명드리고 그때 그렇게 저한테 용기를 주려고 입양 신청 해주셨던 거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인사를 하고 나서는 따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기는 조금 어려웠고 근데 거기서 그분을 만난 경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분이 또 너무 좋고 신이 나니까 까먹고 있었다가 나중에 나오니까 진짜로 2시간 기다렸네 빡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더 화가 나. 그 와중에 그 전까지는 이제 꼬불꼬불 입국심사 줄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지루할 뻔했다가 너무 반가운 청취자분을 만나서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지루하고 그 열받고 내가 말로만 듣던 어떤 트럼프 정부의 이 미친 광기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심지어 얼마나 뭐 이런 짜잘한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입국심사에서 깐깐징어같이 오래 걸리거나 내가 좀 오래 기다린 거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승질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런 너무 반가운 일이 있어서 나중에 2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체감상으로는 그거보단 짧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그 생각은 했죠. 만약에 내가 여기를 이렇게 어쩌다 한번 제가 재작년에 출장 한번 왔었고 그전엔 10년 전에 왔었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불쾌하고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아예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뭐 시티즌십은 없지만 내가 뭐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거나 뭐 와 있는 학생이거나 한데 장기간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계속해서 겪으면 정말 너무너무 환멸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 정말 빡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읽기 되게 좋겠다 싶은 사연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지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집에 가서 녹음을 해도 되지만 왠지 이게 그 공항 바이브에 굉장히 맞지 않나 싶은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리를 잡은 김에 지금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옷가게랑 이제 맥주집이 있어서 빨리 나도 저기서 맥주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렇거나 말거나 너무 어울리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써니 셰프님이랑 나왔을 때 들으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감상을 알려주셨었는데요. 사연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써니 셰프님. 오랜만에 청취 후기를 보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비욘세의 모든 게스트분들을 좋아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써니 셰프님,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님이 정말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반가운 마음에 청취 후기 겸 팬레터를 적습니다. 써니 셰프님을 처음 비욘세 팟캐스트에 알게 된 당시에 저는 해외에서 돌아와 다시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공부도 일도 하셨던 써니 셰프님이 너무 멋졌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조근조근 경험들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았고요.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써니 셰프님이 일하셨던 곳에 다녀온 곳이 있었는데 그때 먹었던 양배추 스테이크는 저에게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뒤로는 써니 셰프님이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셔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걱정했어요. 영규리 입양 소식도 반가웠고요. 그 사이 저도 셰프님처럼 좋은 추억을 가졌던 곳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잠깐 여행으로 와서 저의 여기 가족들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행 동안 미련이 남으면 유학으로라도 오자 생각하고 다시 한국에서 준비하고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제가 생각한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정착을 하고 싶었지만 졸업 후 매번 취업의 장벽을 넘기 힘들었고 그나마 구하던 일들도 돈 지급 문제로 이리저리 치이고 이곳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산업 및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하루아침에 주변에 해고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고 미국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좋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더 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해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면서 40이 가까운 나이에 내가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무엇을 새로 할 수 있을지, 이대로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지 많은 생각으로 걱정과 함께 잦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이제는 이민자에게 점점 문을 닫아 비자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겹쳤어요. 그리고 저도 써니 셰프님과 같은 곳이 아파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니 이곳에서의 꿈꿨던 삶이 바래져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있고 제 상황은 나아진 것은 없이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된 부분들도 많았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알게 되며 이제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는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써니 셰프님이 해주셨던 얘기들이 저의 지난 일들과 겹치며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어요. 써니 셰프님의 새로운 직업도 응원하며 언젠가 미래에 기회가 된다면 양배추 스테이크 다시 먹어보고 싶네요. 혼세님과 써니 셰프님의 우정을 응원하며 다음 공개 방송 때는 써니 셰프님과 영규리도 영접했으면 좋겠네요. 저의 욕심. 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하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해외에 정말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진짜 새삼 이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해외에 정말 많이 사신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사실 저도 특히 미국 지역에 있는 나중에 알게 된 인연들은 거의 다 비욘세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었어요. 비욘세 청취자였다가 나중에는 친구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그 까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시보호 하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이제 해 주시게 되면서 같이 알게 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 지금은 어떤 SNS에도 그런 미국의 현실 같은 걸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얘기를 어쨌든 한국으로 보내서 제 목소리를 읽는 거는 안전한 일이니까 이런 실상 같은 걸 얘기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비욘세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는 최대한 많이 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써니랑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친구로서의 어떤 제 입장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선의를 좋아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 어떤 두 여자의 우정에 대한 영화도 보고 그랬지만 항상 어떤 영화를 볼 때 선의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좀 희한하게 그냥 막연히 너가 어디에서든 잘 지내길 바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너무 또 강렬한 우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써니가 되게 대표적인 정말 뭐랄까 존나 강렬한 우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실 때마다 울고 막 그러는데 그게 우는 게 이렇게 싸우면서 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막 서로 언성 높이고 이런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막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한다 막 사랑한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강렬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못 만나다가 한 번씩 만났던 시간들이 저희한테는 좀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대부분은 이제 써니의 공부와 유학과 해외 취업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멀어졌다가 돌아오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약간 만날 때마다 되게 밀린 빚을 갚듯이 징징댄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었겠다. 너의 모든 걸 응원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술 몇 잔 먹고 이러면 네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지금 너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다시 뭐 호주로 돌아가면 죽여버려.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 어디를 싸댕긴다고 하면 정말 가만 안 둬. 이런 얘기를 되게 강렬하게 하게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서 저는 좀 신기한 거예요. 저런 마음이 뭘까? 내가 뭐랄까 계속 이방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를 이렇게 감수하고서도 어딘가로 떠나게 되는 마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저는 사실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어 능력을 맥스로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를 하는 사람인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원어를 쓰면서도 그 원어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써니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거를 모르니까 더 많이 응원했던 것 같고 모르니까 더 막 서러웠던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는데 좀 이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지만 제가 늘 저런 삶은 어떤 걸까? 저 이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항상 어딘가 너무 늘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어딘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딘가 서러워하기도 했던 친구를 바라볼 때랑 기분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 사연을 읽는데 그래서 그리고 해외에 있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제가 아예 모르는 세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어떤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 그거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할 건가 아닌 일을 할 건가 사실 저는 그거는 지금도 막연히 저는 계속 나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거고 이거를 지금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직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도 중요하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여러모로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 사연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리고 해외에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면은 어떻게든 용기랑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미국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든 막 인스타에도 얘기하고 싶고 SNS에도 얘기하고 싶고 뭔가 이 얘기를 소문내고 싶은데 플랫폼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쨌든 고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여러분의 팟캐스터 비욘세에서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각자 살아가는 얘기들 한 번씩 들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1차로 녹음을 하고 맥주를 한 잔 때리면서 이제 슬슬 탑승을 기다려 보려고 해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광고를 들으시는 사이에 저는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했고요. 했던 얘기니까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맥주는 못 마셨다. 맥주를 마시고 싶었는데 공항에 있는 제가 눈여겨보면서 내가 녹음 끝나면 저희 가야지 했었던 와인바가 하나 있었고 맥주 파는 데도 있었는데 제가 좀 비행 시간이 늦다 보니까 녹음 종료와 함께 영업이 종료돼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비행기에서 조금 더 잘 먹었고요. 저희가 그 앞에 녹음했었던 선 셰프님 얘기를 듣고 해주셨던 얘기랑 같은 회차를 듣고 사연 주신 분들이 좀 계셨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팟빵 통해가지고 댓글 주셨고요. 똑복투 떡볶이겠죠? 똑복투 떡볶이님께서 주신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얘기도 좋았지만 강아지가 자기한테 맞는 주인을 찾아간다는 말 너무 만말이에요. 저는 완전 고양이파였는데 예전에 비욘세님이 개 사진은 귀엽지만 고양이 사진에는 크게 감흥이 없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듣고 그 말이 되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했을 정도로 저는 고양이파거든요. 근데 5월 중순에 지금 키우는 강아지를 인스타에서 안락사 4일 남았다는 글을 보고 홀린 듯이 임보하겠다고 신청함. 뜬장에서 번식용 강아지로 살다가 구조된 강아지였는데 귀여운 외모와 달리 공격성 입질이 꽤 심해서 입양제에도 못 나간 강아지였거든요. 핀피 입양제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작은 몸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공격성을 가지게 됐다는 게 마음을 흔들어서 임보, 곧 입양 예정입니다. 괄호 닫고 시작했는데 2달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하고 나니까 입질이요? 순딩이도 이런 순딩이가 없음. 물론 임보 2일차에 한번 물렸지만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무서운 환경에 있었고 그러면은 사실 요거는 안락사가 남았더라도 이런 주의사항을 알려주신 보호소 분들도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거를 무조건 다 이렇게 좋게만 얘기를 한다는 게 어쨌든 이 아이랑 24시간을 케어해야 될 입장에서는 저는 인간을 위해서 그걸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를 떠나서 그 강아지를 위해서도 얘가 가지고 있는 뭐 결함이나 특징이나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애가 예를 들면 손을 무서워한다, 손을 이렇게 뻗거나 했을 때는 입질이 있다 이런 걸 안 알려주면 얘는 이게 무섭거나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좀 섣불리 다가가려고 하게 하거나 해서 더 적응을 막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안락사 4일 남았다고 홍보를 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아이들 특징까지 다 이렇게 해가면서 열심히 홍보해주신 보호소분들도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물론 임보 2일차에 한 번 물렸지만 언젠가 한 번은 물릴 것 같아서 항시 긴팔 입고 있었어서 크게 안 다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뜬장이라는 험악한 환경에서 지 자신 지키려고 그렇게라도 강해진 거 아닐까요? 4.5kg짜리 강아지예요. 그 작은 몸으로 아기도 5마리나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기 강아지들도 좋은 곳에 입양 갔다고 합니다.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걸 아는지 고양이처럼 저를 얼마나 하찮게 대하는지 순하긴 순한데 아직 만지지는 못하게 함. 앵기지도 않음. 하지만 처음 왔을 때 불안해하던 눈빛도 사라지고 건드리면 문다 하는 몸짓도 사라진 걸 보니 이 아이도 진짜 안정되고 싶었구나 싶어서 짠함. 여하튼 오늘도 쉬야근가 잘하고 잘 쉬시네요. 저희 강아지 사진 살짝 투척하고 갑니다. 목줄은 풀어주고 싶어도 아직 손을 못 대게 해서 못 푸는 중 해가지고 아직 그 목줄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디귿자로 누워있는 자세, 좀 굉장히 편안한 자세인데 그런 자세로 누워있는 강아지 사진을 하나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만약에 내가 강아지 사진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비욘세 팟빵 채널로 오시면 커뮤니티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연을 보내는 척하면서 우리 강아지 자랑을 하신 떡볶이님, 네, 너무 이제 곧 입양을 하실 것 같던데 지금쯤은 어떻게 됐을까요? 7월 25일에 원래 주셨었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런 마음에 맞는 집을 짠 하고 찾아간 우리 귀염둥이 강아지한테도 너무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고양이파, 강아지파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고양이파, 강아지파 여러분의 어떤 논란을 종결할 특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 오브 멍냥이 파이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개가 짱이다, 고양이 짱이다. 지금 비욘세 안에서도 굉장히 좀 상냥한 청취자분들이 이런 문제에선 좀 약간 물러서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제가 지금 브랜디드 콘텐츠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강아지, 고양이 그 영양제랑 관련된 게 있어서 조만간에 이제 공지가 또 뜰 거예요. 그럼 공지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고양이가 짱이다, 강아지가 짱이다. 그리고 혹은 다 모르겠고 우리 애가 짱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요 얘기까지 들었을 때도 열받네. 또 고양이 강아지 얘기밖에 안 하는구만. 햄찌가 짱이야.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예전에 그 사연 얘기할 때도 막 고슴도치 친구들 키우시는 분, 뭐 앵무새 이렇게 많이 계셨기 때문에 고양이가 짱인지 강아지가 짱인지를 이제 겨루는 와중에 이렇게 또 그런 주류가 아닌 소수들 챙겨주지 않는 거 너무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같이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약간 강아지가 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또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제가 LA에서 저 그 체크인할 때 공항에 체크인할 때 제 바로 뒤에 고양이 3마리 케이지와 함께 이제 이사가는 가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걸 보니까 그 고양이가 굉장히 좀 어떤 불안해하는 표정이었는데 그 와중에 저랑 이렇게 계속 눈을 마주쳐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친구가 했던 얘기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어설프게 눈을 깜빡깜빡하면은 좀 뽀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쭉 깜빡깜빡 해봤는데 좀 무섭지 않았나 약간 반응을 봤을 때 이게 뭐 좋았는지 반가웠는지 제가 그렇게 해준 게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요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비욘세 공식 트위터, X 그리고 인스타그램 비욘세.com 새 소식 게시판을 주목해 주시면 조만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원나무님께서 보내준 후기가 있는데 오늘 팟캐스트 너무 좋았어요. 조용히 비욘세 듣고만 있었는데 댓글 남기고 싶어서 회원가입도 했어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써니 셰프님 생각이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특히 마음이 가는 나라가 있죠. 그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재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인간적인 교류가 제일 많았던 나라를 각별히 생각하거든요. 저는 각별한 나머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몇 년째 가지 않고 있어요. 다른 나라 여행과는 다르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도 준비가 되고 친구들도 준비되면 언젠가 저도 각별한 나라의 친구들과 가족들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중국인 혐오에 대한 이야기도 좋았어요. 해외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났지만 중국 친구들 의리는 정말 최고입니다. 친구 이야기를 하니 써니 셰프님과 비욘세님의 우정에 눈물 찔끔하더라고요. 서로 각자 말하기 바쁜 모습이나 제가 이 얘기를 그 DPC한테 약간의 어떤 지적 느낌으로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너네 이거 너무 별로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둘이 계속 오디오를 자르고 말을 끊고 자기가 먼저 얘기하려는 모습 잘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로 각자 말하기 바쁜 모습이나 비욘세님 식사를 도우려는 써니 셰프님, 비욘세님의 뭉클했다는 마음이나 저의 오랜 해외 생활에도 끊임없이 마음 전해주는 저의 한국 친구들이 생각나서 뭉클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견이 성향이 비슷한 가족을 맞이한다는 것도요. 저희 강아지는 산책을 싫어하지만 좋아했던 강쥐로 산책을 싫어했지만 좋아했던 강쥐로 나가기 전엔 귀찮아하지만 막상 나가면 좋아하고 주저함은 많지만 결국 극복해내는 용감한 강아지였거든요. 몇 개월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너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다음 달 한국에 방문해서 남겨둔 스톤으로라도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 마지막 같이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말해주고 오려고요.
용감 강쥐니까 무지개 나라에서도 잘 지내고 있겠죠? 한국에서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들도 만나며 그 어느 때보다 애틋한 한국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출국 직전에 에피소드를 듣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길어졌네요. 흐흐 응원합니다. 비욘세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살았거나 사시는 분 얘기들도 신기한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딱 붙어있는 강아지와의 에피소드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세트로 해외 생활 플러스 이제 강아지 보호자의 공통점이 있으셔서 저도 너무 즐겁게 읽었고요. 진짜 반려견이 비슷한 성향의 가족을 맞이한다 이런 것도 얘기하실 때 저희 강아지는 산책을 싫어하지만 좋아했던 강아지 이거를 이제 제가 써니 셰프랑 이번에 지내면서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정원이가 산책을 별로 그렇게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나가면 좋아하고 어쨌든 산책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길게 하지는 않고 집 쪽으로 다시 한 번씩 오려고 하는 게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뭐 나가면 잘 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좋아함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영규리랑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영규리는 하루에 지금 3-4번 산책을 하는데도 나갈 때마다 이야 이렇게 산책을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정말 그 한 번 같이 산책을 나가봤는데 영규리가 산책하는 뒷모습만 봐도 정말 마음이 후련할 정도로 너무 냄새도 열심히 맡고 너무 즐겁게 막 다니거든요. 근데 정원이도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영규리의 발랄함이랑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써니 셰프가 볼 때는 정원이는 산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얘기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산책을 싫어하지만 좋아했던 강쥐로 귀찮아하지만 막상 나가면 좋아하고 주저함은 많지만 극복해내는 이런 강아지가 지금 저희 정원이랑도 좀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무지개 다리를 건너온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이제 강아지를 제가 주보호자로 키우기 전에는 누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렇게 무지개 다리 건너고 이런 얘기 하면은 내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 너가 가면은 제일 먼저 찾아온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정원이를 같이 살다 보니까 뭐 필연적으로 뭐 큰 이변이 없다면 저도 저한테 주어진 어떤 생을 어떤 질병이나 사고 없이 살고 정원이도 그렇다면 제가 정원이를 보내줄 게 되게 확실시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을 겪어보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말은 안 하게 되고 너 안 기다리고 너 안 기다리고 그냥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너가 넘어오면 반가워하겠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좀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기다린다라는 느낌이 너무 좀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지개 다리 넘어갔으면 이제 목줄 없어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차가 싱싱 다니고 이렇게 인간 위주로 설계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지내면 좋겠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오면은 되게 반가워하면서 즐겁게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온다느니 뭐 기다린다느니 이런 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재미있게 있다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공원나무님도 지금 너무 서운할 정도로 너무 뻘뻘거리고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써니도 또 이런 게 비슷해요. 써니도 오랫동안 이제 같이 살았었던 강아지가 가는 거를 못 봤거든요. 호주에 있을 때 가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 아마 지금도 이제 대충 봤을 때 다른 가족이 이제 스톤도 가지고 있고 강아지 반려를 계속해서 같이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 요 슬픔에서 나오는 것도 되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어떻게든 위로가 되는 일들을 일상에서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혜영님께서 팟빵 커뮤니티로 올려주신 어떤 후기 아닌 후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혼세님. 뜬금없지만 저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수신지 작가님 책 구매하시는 혼세님 몰래 슬쩍 옆에서 봤어요.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혹여 당황하실까봐 저 혼자만의 내적 친밀감 때문에 민망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될 테니 참았어요.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반가운 마음 전합니다. 혹시 또 우연히 뵙게 된다면 그땐 운명이라 믿고 조심스레 아는 척 하겠습니다. 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정말 재밌네요. 사실 비밀 아닌 비밀이지만 조금 울었습니다. 저도 써니 셰프님처럼 커리어를 바꿨다가 지금은 또 다시 제자리라서요. 내가 노력한 시간이 무의미해진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무력해지고 슬펐는데 모든 경험은 다 의미가 있고 그 경험이 쓸 곳이 생긴다는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비욘세를 듣다가 웃기도 많이 웃지만 울기도 많이 울어요. 흐흐 웃기죠? 혼세님도 써니 셰프님도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시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수신지 작가님이 저번에도 책 당연히 달려가서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책을 이전에 나왔던 거를 주셨었어가지고 제가 막 바리바리 양말 3개를 막 양말 3종을 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수를 치리라 생각하면서 달려가서 이제 신간 새로 나온 반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맞겠지? 반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반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반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아니고요, 여러분.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며느라기로 굉장한 화제를 일으켰던 수신지 작가님께서 한 2022년 정도부터 이제 올해까지 계속해서 작업하시고 계시는 뭐랄까 작가 수신지의 하이틴물 같은 것인데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신간 나오는 걸 사야지 하면서 가가지고 구매했는데 그때 보셨군요. 네,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요즘에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못 알아보실까봐 수신 작가님한테도 되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비욘세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갔었는데 신기하네요. 저는 제가 이제 요즘 약간 하비에르 바르뎀 장발인데 요 얘기를 듣고 그 셀러맨님이 보통 하비에르 바르뎀 닮은 장발이야 이러면은 그 정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줄 만도 한데 너무 맞다는 듯이 깔깔대고 웃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봐도 제가 좀 하비에르 바르뎀 기간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알아보신 것이 너무 좀 신기하네요. 사실 그래서 저 아까 얘기했던 공항에서 만난 분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하여튼, 만나서 인사는 못했지만 반갑고요. 저도 되게 비슷하게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라고 민지영 작가님이 내신 그 엔솔로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가서 인사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플랫폼 P 부스 쪽에 계셨거든요. 민지영 작가님이. 그래서 가서 인사해야지 책 너무 잘 봤다고 해야지 하고 딱 갔는데 다른 분이 인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좀 기다려야겠다 했는데 민지영 작가님의 부스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저는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민지영 작가님 본 방향에서는 약간 횡할 수 있는 공간에 제가 서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스토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지금 어떤 독자분이랑 막 얘기하고 있다가 허공에서 눈이 마주치면은 되게 어색하게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독자분과의 대화를 끊게 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서성이다가 나중에 DM으로 작가님 저 아까 거기 찾아갔었다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독자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DM 보내야지 했다가 까먹었는데 지금 그 수신지 작가님 부스에서 저를 봤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해외 출장까지 마치고 나서야 민지영 작가님 연락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연락하기 조금 그 민망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혹시 주변에 민지영 작가님 아시는 분 비욘세님이 그때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랬다고 한다.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별걸 다 부탁하네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사연 주셨던 분께서 후기를 주셔가지고 요것도 공유를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잠수미수. 그러니까 잠수를 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애인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각을 봤을 때 잠수를 하려는 어떤 그 기미가 보여가지고 본인이 붙잡아서 잠수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잠수가 성공으로 끝나면서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
사연을 보내게 되셨던 그 킹하리보님이 계셨는데 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비욘세 281회 제10회 망한연애 올림피아드에서 셀럽맨님과 함께한 사연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잠수미수 킹하리보입니다. 지난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이후 바로 후기를 보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바빠진 회사 일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몇 주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사연이 재미없어서 보내면서도 걱정을 좀 했는데 혼세님과 맨님이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너무 즐겁게 들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 중에 듣다가 눈물이 픽 돌아서 잠시 멈추고 집에서 차분히 두 분이 읽어주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수 이별이 얼마나 슬픈 이별인지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바보같이 이 사람 왜 붙잡아? 라고 하지 않고 글에 적지 않은 이 사람의 좋은 점이 많았을 거라는 말도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는 제 베프이자 멘토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잠수시도 외에 만나는 동안 정말 저에게 잘해주었던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좀 잘해주지 망할 놈아? 망해버려라. 장기 연애를 했다 보니 제 말투, 행동, 습관 등 삶의 곳곳에 그가 스며들어 있어서 아직 지난 연애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일주일에 3, 4번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러닝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언제쯤 이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려나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날이 오면 아침 샤워하면서 이것도 이제 뭔 얘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영혼의 노숙자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아침 샤워를 하면 이제 모든 굉장히 많은 어떤 흑역사 빡쳤던 기억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난다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항상 그런 망한연애 올림피아드나 뭐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 이런 사연들 보면 아침 샤워하다가 생각난 걸 더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서 이분한테도 저희가 계속 놀렸는데 그날이 오면 아침 샤워하면서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없었나 곰곰이 되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곧 해외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요. 그와 가려고 연초에 계획했던 여행인데 취소 날짜가 지나버려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호텔 비용은 그와 반반 지불한 거여서 반을 돌려줘야 하나 고민을 잠시 해봤지만 여행을 안 가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그쪽이고 노쇼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니 그냥 고민 끝에 손절금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 이제 그 잠수미수와 함께 비욘세의 어떤 연애에 관련한 특히 망한 연애에 관련한 이제 신조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유리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한국인 겸 일본인인 유리님께서 일본 남자랑 그 연애를 하시고 정말 봉투 안에 있는 30만 원 받으신 이야기. 여기 얘기하면서 일본의 그 테기레킹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손 숫자에 그 끈타 할 때 그 절자를 써 손절금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비욘세 굉장한 유행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손절금이다 생각하니까 이제 이 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역시 망한 연애 경험자가 망한 연예인이 망한 연예인을 구한다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노쇼도 맞고 손절금도 맞고 이러니까 잘 지내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HSP로서 감정적인 힘든 일을 HSP로서 감정적인 힘든 일을 타인과 괄호 열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도 공유하는 일이 쉽지 않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혼세님. 그런데 혹시 HSP 테스트 해보셨나요? 요즘 여기에 빠져서 지내고 있는데 혹시 HSP에 해당하신다면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라는 책 추천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혼세님 응원하면서 즐겁게 방송 듣고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기면 근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느낌상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 망한 것일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에피소드다 하고 극복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는 또 너무 좋은 일이니까요. 뭐든 생기면 근황 보고 보내주시고 네 후기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개이득이라고 생각하면 개이득이네요. 그쵸? 그래도 둘이 가서 이제 낼 만한 돈을 이제 반띵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리고 뭐 물론 커플마다 여행 가가지고 침대 쓰는 방식은 다르지만 트윈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블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혼자 여행하기에 약간 그 급을 올려주는 럭셔리한 버전일 것 같아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이별을 막을 수 없었다면은 이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되게 쏠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네, 저는 그 여러분이 광고 듣는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덥고요. 진짜 너무 더워요. 오자마자 너무 더워가지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머리가 길어가지고 자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매직하러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제가 완전 천연 곱슬머리인데 급하게
새벽 4시 반에 인천공항으로 떨어져가지고 잠시 기절해 있다가 주섬주섬 일어나서 미용실에 갔다 왔다가 공항에서 녹음한 녹음 분량을 편집하고 지금 이제 뒷부분 녹음을 마저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사연 보냈던 게 있어서 이렇게 녹음해야지, 이거 읽어야지 했던 게 있어서 금방 끝냈는데, 어쨌든 되게 불꽃같이 일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은 소냐님 집에서, 정원이를 계속 돌봐주셨던 소냐님 집에서 정원이랑 좀 전에 같이 저녁 산책도 또 갔다 오고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오자마자 라면도 하나 때렸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컵라면을 팀원들이 하나씩 챙겨주셔가지고 먹고 이렇게 다 해놓고서는 여기 와서도 뭔 컵라면에 대한 그게 있다고, 그래도 봉지라면 다르지 이러면서 봉지라면도 하나 때리고 소냐님이 만들어준 고등어 조림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녹음하고 나면은 혼자 녹음한 분량만 편집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좀 간단히 내놓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는 게스트분들이랑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아까 얘기했었던 개가 짱이다 고양이가 짱이다 사연도 곧 모집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저도 어떤 제 나름대로의 되게 바쁜 생활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재미있는 일들이 하나씩 있을 때마다 저도 망한년의 올림피아드 사연자분들처럼 요거 비욘세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겠다, 비욘세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저도 나름대로 바쁜 와중에 되게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으면 비욘세로 늘 연락 주시고 저도 재미있는 얘기들 하나씩 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써니 셰프님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녹음하고 있는 8월 6일이 써니 셰프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8월 6일이면은 저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냐면은 더워 죽겠다, 더워서 못 살겠다, 산책이 너무 고통이다, 너무 덥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여서 항상 산책 때 신을 만한 스포티한 엄청 편한 그런 발이 편한 산책용 샌들을 사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사줬던 게 이제 저도 얘도 마르고 닳도록 산책을 하다가 이제 2년 만에 어떤 기능이 다해가지고 써니는 진작에 사망하셨고 제가 갖고 있던 거는 이제 깔창이 좀 갈라진 상태로 있다가 제가 미국에서까지 잘 쓰고 이제 버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 써니 생일에는 또다시 커플 신발이라기보다는 좀 의리 신발로 어떤 글래디에이터 느낌은 있지만 글래디에이터보다는 조금 더 착용이 편안한 그런 디자인의 산책 샌들을 하나를 또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랑 같이 생일 축하를 했는데, 오늘 또 써니 셰프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비슷한 거 겪었던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나중에 요거 방송 나와가지고 써니한테 링크 보내주면 그것도 나름대로 되게 나름의 선물처럼 느껴지겠다. 어쨌든 자기가 내놓은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이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용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나오면 써니한테 꼭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요 정도에서 오늘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더운데 한 주 동안 진짜 더위 조심하시고, 또 너무 더워서 에어컨 빵빵 틀다가 제가 한 지지난주쯤에 말씀드렸잖아요. 냉방병 때문에 너무 시게 고생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진짜 위기다 싶을 정도로 이번에 미국에서 너무 추웠었다 보니까 정말 이놈들이 지구를 망치고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추웠거든요. 너무 추운데 본인들은 긴팔 입고 생활하고 안에는 정말 너무 그 코스트코 냉동창고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 추웠었어가지고 걱정 되게 많이 했어서, 여러분 너무 습하고 이렇다고 이렇게 미친 듯이 에어컨 막 19도로 틀어놓고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내가 온도 조절할 수 없는 데 다니시는 분들은 꼭 겉옷 같은 거 하나씩 마련해두고 이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냉방병 조심하면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